김정숙님, 영부인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알러브 푸나님 그러시는데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국가보안법 위반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나 좀 챙기세요. 김정숙님. 어제 성동일 방송에서 아니다. 낮 시사 방송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우리가 한마디 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님 계시면 1번 그리고 충고를 드렸어. 이건 최대한 빨리 사과해버리고 털고 갑시다 했더니 바로 사과가 나와서 아주 기쁜 일이고. 자, 일단은 정리를 하나씩 해보자고요. 북한으로부터 통지문이 왔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언론들처럼 발췌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22일 저녁 강령군 금동리 연안수역에서 정체불명 인원 1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 추정되는 사건 발생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 작업 중이던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 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 조성됐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 향해 사격했고 이때 거리는 40m 내지 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 없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 경계 감시 근무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에서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 전하라고 했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년 9월 25일. 네, 통전부 명으로 지금 이렇게 통지문이 왔는데 여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 위협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런 뜻이죠.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데요. 이 통지문으로 미루어 봤을 때 하나씩 한번 풀어보자고요. 나는 어제 밤까지 내 궁금증이 뭐였었냐면은 그 사건을 어떻게 알았지? 실제로 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 측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 무언가 불타는 것 같은 것을 발견했다 정도고 나머지는 어떻게 알았지였었거든요. 근데 예상해보거니와 이건 그냥 감청이에요. 그러니까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 등이 다 남한
군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었죠. 일단 그렇게 보고. 근데 지금 김정은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 이런 사과는요. 어떤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냐면 간단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위로 쭉 올라가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살해버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애초에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경계선이든 이쪽 남쪽 경계선이든 간에 그런 침입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엄중하게 대처하라는 명령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 이제 뭐 디테일한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쩌면 그 현장에 있던 군인들의 어떤 과잉 대응을 사과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막 길게 뭐 북한 쪽에서 전혀 어떤 답변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즉각 하루 정도 만에 답변이 왔다는 것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측면이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있었는지 일단 그 사과를 한 것 자체가 저는 큰 행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준 것도 북한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걸 보면 북한도 정상 국가의 회귀를 목말라 하고 있다는 맞아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또한 알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은 그 누구도 자기네들이 어떤 도발했을 때 사과한 적이 없어요. 사과한 적이 없고 뭐 자기네들 입장을 표명했으면 했지 사과한다든지 유감을 표한다든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명박 때 그들 주장대로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서 폭침이 됐다 했을 때 그때 당시 이명박 정권 어떻게 했어요? 사과를 구걸했었어요. 돈 주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런 것에 반해서 이 사건을 지금 보면 굉장히 북한 또한 정상국가의 회귀를 목말라 하고 있고 종전선언을 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알려진 것과 다르게 전격을 가했는데 혈흔은 남아 있었으나 소위 말하는 시신은 없었고 타고온 부유물은 방역 수칙에 따라 소각했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방부의 발표와 북한의 발표가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는 좀 있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이 맞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신은 없었고 부유물은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등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현장 지휘관들이 과잉 대응하는 경우가 꽤 있죠. 왜? 문책하겠다는데 막 넘어오면 저번에 개성 통해서 그 올라간 그 월북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것은 이제 지금도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북한은 한 것은 했다고 하고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천안함 그 건도 그렇죠. 북한에서 사과 안 한 건 대개 그 사람들이 안 했다는 표시에 가깝습니다. 스스로가 어떤 수칙에 따라서 현장에서 과잉 대응이 일어났고 이 사건들이 북한의 방침과는 다르게 뭔가 대한민국 쪽의 국민들의 반응이 좀 상당 부분 격앙돼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사과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는 태어나 처음 봐요. 이게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의 어떤 씨앗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사이에 서훈 이제 안보실장이 이전에 9월 달에 남북 정상 간에 서로 주고받은 친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말할 수 없고 처음에는 그리고 그 시기는 한 달 이전 그러니까 9월 달 안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문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공개해라. 내용 공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일단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 친서를 보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했는데 잠깐만 문 대통령이 8일날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냈고요. 답장은 12일날 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귀하.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입니다.
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변을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 매일이 위태로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무위원장님과 가족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종전선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화상연설이 이해가 갔어요. 이제서야 어떤 그 타임라인상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한 사건 이후에 그 사이에 어떤 진사가 있었는지 모르나 김정은 위원장이 답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신호라고 보는 거거든요. 9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한테 보낸 친서. 끔찍한 올해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무거운 책무에 쫓기어 혹여 귀체 건강 돌보심을 아예 잊으시지는 않을까 늘 그것이 걱정됩니다. 건강에 항상 특별한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모든 이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예. 앞부분에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석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선언을 했을 때 이 미국과 북한, 그러니까 한국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잘 풀려가지고 비핵화를 하기를 바랬으나 제재 해제 같은 것들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북미 정상 간의 그 협상은 고착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뭔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그 느낌이 바로 전해지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유엔 화상연설을 하게 되는 이 상황. 근데 화상연설 하기 전에 며칠 전에 그 사건들이 일어나서 이게 어떤 이야기가 밝혀지기까지 했던 과정들, 요것들을 이제 아주 나쁜 쪽으로만 해석해서 이거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할게요.